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파생상품의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락을 합니다. 하락 사이드카가 발생되고 또 상승했을 때는 반대로 급등을 해서 상승 사이드카가 발생될 수 있도록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알고리즘 매매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자, 알고리즘 매매는 기계적 매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적인 매매. 그러니까 사람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놓겠지만 어느 하향 배팅의 신호가 나온다. 하향 배팅의 신호 그러니까 트리거 신호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 트리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미국은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앵커리 자금이라 합니다. 일본에서 투자했던 일본의 엔화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한다. 이것이 앵커리 자금입니다. 그 앵커리 자금에 염려가 있어서 기계적으로 트리거가 발생된 겁니다. 자, 컴퓨터에서 트리거가 발생되니까 매도 신호가 나옴으로써 엄청난 물량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알고리즘 매매.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은 자, 파생상품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은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그 파생상품은 주식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 즉 말해서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자, 레버리지가 베팅이 주식의 수십 배, 수천 배, 심지어는 수만 배까지 나올 수 있는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그래서 파생 상품 쪽에 투자가 주식시장을 흔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파생 상품에서 옵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구독자 여러분, 이 차트는 나스닥 선물 시장인데요. 나스닥 선물 시장이 자, 나스닥 선물이 30분 봉으로 보면은요. 자, 우리 하락 8월 6일 날 갭 하락을 합니다. 먼저 갭 하락을 해서 쭉 꾸준히 이렇게 내립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18,400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를 갖다가 17,350까지 쫙 뺍니다. 이렇게. 이 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매도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매도 폭탄.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폭락을 시켜놓고, 자,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증시가 자, 나스닥 선물에 하락함으로써 엄청나게 또 다시 폭탄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의 옵션 시장을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요. 파생상품을 알면은 주식시장이 왜 급등락을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차트는 8월물 350짜리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인데요. 이 풋옵션에 대해서 상품에 어떻게 변동성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0.01원이 8월 2일 전에 0.01원이었습니다. 0.2원에서 시작해서 0.02원짜리가 이틀에 걸쳐서 28.2원으로 장중에는 28.2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엄청난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자, 0.02원짜리가 28.2원이 됐으니까요. 0.02원짜리가 28.2원. 자, 28.20원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파생소에 큰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수가 하락을 해야만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삼성전자를 매도를 치고 하이닉스를 매도를 쳐서 지수를 하락시킴으로써 이렇게 옵션 상품이 엄청난 베팅이 나왔다. 그러니까 재팟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팟.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500배가 나온 겁니다. 0.025원이 28.25원이 될 때는 1500배.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자,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1500배가 이틀에 걸쳐서 1500배가 났습니다. 베팅이 1500배. 1500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500배. 1500배를 하게 되면요. 자, 15억이 터진 겁니다. 100만원을 투자해서 15억이 나온 겁니다. 15억. 그렇게 큰 베팅이 나왔기 때문에 100만원이 15억이 될 정도로 큰 베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코스피 선물을 약 380 이상에서 개발학시켜서 이틀 연속 개발학시키면서 쭉 뺀 게 324.60까지 뺐습니다. 이렇게 뺨으로써 아까 풋옵션에서 급등을 1500배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빼면서 손해본 금액보단, 자, 손해본 금액보단 풋옵션에서 상승해서 먹은 금액이 훨씬 배수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배가 낮고, 코스피는 거기서 380 선물에서 324까지 빼는 데는 크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지수가 큰 종목만 좀 매도를 하면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게 되면 엄청난 배수가 터진다. 이 원리에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급락을 시키고 다음날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급등을 함으로써 다시 풋옵션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해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베팅은 안 나오겠지만 또 저는 하락과 상승 이 사이에서 변동성이 움직일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 이 사이에서 얼마든지 지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굉장히 변동성 장세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급락했을 때는 조금씩 매수하고 또 급등했을 때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현금 비중.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가지 지금 헤지펀드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선물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올랐을 때 현금 비중을 키워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파생 상품이 공격이 커졌고요. 최근에는 그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파생 상품 공격이 심하다. 지금 예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이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 고조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또 지금 일본의 엔화 강세로 인해서 앵커리 청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남합리에 지금 앵커리가 일본 자금이 다시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일본 은행에서 먼저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의 공격이 앞으로도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계속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는 무조건 현금 비중을 현금을 확보하시고 또 급락했을 때는 조금씩 매수했다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리밸런싱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젯밤에 끝난 미국 시장도 전장에는 굉장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다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저조해서 국채금리 입찰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러자 그런 트리거 신호가 나오니까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급락을 했고요. 미국 시장도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자, 9월에는 금리가 내릴 것으로 확신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한국 시장 오늘 상당히 하락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더라도 굉장히 쾌락이 컸을 때는
제가 늘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조금씩 매수한다. 굉장히 낙폭이 컸을 때는. 그리고 다시 반등이 왔을 때는 줄인다. 현금을 확대한다.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밤에 끝난 미국 나스닥 선물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좀 하락해서 끝나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자, 며칠 전부터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서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다가 자, 어제 전장까지도 어제 전장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시 후장해서 깊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을 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물 시장 어제 급락을 해서 끝났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도 지금 오늘 새롭게 시작한 선물 벌써 0.42% 또 하락 시작했는데요.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우리 한국 시장 조정이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 9월물인데요. 9월물 전장에는 12시 이전까지 11시까지는 올랐습니다. 상승하다가 다시 큰 폭으로 미국 시장이 하락함으로써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자 5.35포인트 1.53% 하락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시장 급락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급락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장 오늘 또 좀 많이 공격을 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야간 선물 시장에서 풋옵션, 옵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풋옵션을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350짜리입니다. 350짜리가 0.02원짜리가 28원까지 올라갔다 했죠. 오늘 야간 선물, 오늘 야간에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0.78까지 떨어졌다가 우리 장이 강했기 때문에 야간에 다시 미국 시장에 하락함으로써 풋옵션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시 7.25까지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 시장에서도 자 풋옵션 0.85짜리가 7.25로 올라서 급등했다.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보면은요, 우리 코스피 선물로 보면 연 이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800에서 연 이틀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공격에서 개발하게서 연 이틀에서 2400 이하까지 뺐다가 다시 다음날 이렇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2568 급등시켰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우리 코스피 지수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2700에서 2400 박스권으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격을 해서 좀 하락할 걸로 보지만 저는 주식은 매수해야 된다. 우량주 매수해서 다시 또 급등했을 때 매도. 그래서 트레이딩, 리밸런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매를 지금은.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2달에 남아있고, 또 중동 시장이 불안하고, 또 선물 공격들이 있고, 앵커리 자금이 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급등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랐을 때는 현금 비중을 꼭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해 놓으시고, 또 굉장히 폭락했을 때는 다시 주식 비중 확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시장이 왜 급등락을 하는지, 자, 알고리즘 매매를 알아야 된다. 파생 상품 음모론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게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상당 기간 지속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내동 매매한 것보다는 과하게 빠졌을 때는 매수로 임하시고요. 또 과하게 올랐을 때는 매도로 임하셔서 꼭 트레이딩 하셔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가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